안녕하세요. 강따구TV의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 모신 분은 강원도 제9대 도의원을 역임하시고 내년 춘천시장 선거에 지금 하마평에 부단히 오르고 있는 최성현 전 도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께서 스스로 자기소개 편하게 한번. 특이한 좀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거 한번 소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친께서 43년 동안 이 교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겪지 못한 학교를 많이 이동하는 그런 이력이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를 6년간 6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제가 반곡초등학교, 광판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지천초등학교, 명성초등학교, 춘천초등학교까지 와서 전학을 와서 이렇게 이런 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56년간 살면서 춘천중학교, 강원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원대학교 석박사까지 정말 강원도의 토백이고 춘천의 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지난번 총선 이후에 그 행보가 어떻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선 때 사실 저희 춘천에 기회가 왔었죠. 좀 아쉽지만은 분구가 됐어야 되는데 분할이 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자이신 우리 강덕희 변호사하고 추억도 생겼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지난 시간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회가 주어져서 강원도 윤석열 국민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나름대로 또 바쁘게 지냈고 지금 1차 경선에서 그래도 제가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대선 때까지 더 열심히 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해요. 저렇게 윤석열 대선 캠프의 수석 대변인 저런 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캠프에서 연락이 오는 거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윤석열 수석 대변인으로 영입이 되신 거죠? 캠프가 구성되면서 이양수 국회의원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치를 해봤겠죠.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대선이라든지 총선에서 유세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특별하게 선택을 해주셔서 논의 끝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하마평에 올랐겠지만 소임을 주셔서 좀 스스로는 좀 모자르지만은 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현 의원님 결국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최성현 전 강원도 9대 도의원을 역임하신 건데 도의원 역임하시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내가 그래도 요거 한두 개는 내가 명확하게 했다 업적이 있을까요? 지나와서 돌이켜보면 사실 아쉬운 점이 많죠. 그렇지만은 정말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그 이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현황을 보니까 메르스 사태 때 음압병실이 강릉에밖에 없었어요. 강릉에 현대아산에 음압병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또 메르스 감염병에 대한 의료진이 없어서 우리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파견을 나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장이 그런 내용을 듣고 정말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춘천이 그래도 수구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청 소재지이고 수구도시인데 그런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음압병실이 없었던 것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메르스보다 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로 간에 저녁 학식사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대병원에도 음압병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은 안 왔는데 그 병원장이 발빠르게 국고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를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좀 아쉽지만은 정부에서 7억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 7억에 대한 부분이 병실 3개를 음압병실 3개를 짓는 거에서는 한 3억 정도가 재원이 모자라서 제가 사실은 도청하고 춘천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3개월 4개월 어렵게 걸려서 10억을 맞춰가지고 음압병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든 이후에 이런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될 줄 몰랐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있던 병원장 친구와 네. 제가 정말 우리 큰 역할을 했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이 보람이 있었고요. 선행 행정을 하신 거네요, 진짜. 그 네. 도연하시면서 예상하셔가지고. 그게 만약에 진짜 음악병실이 강원대병원에 없었던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으면 정말 큰일 났겠네요. 근데 부랴부랴 음악병실 설치하는데 또 몇 개월 가고 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앞으로도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네. 정말 그 예산을 소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저축을 해서 우리 본인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간 정리를 하자면 강원대학교 음악병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것에 구대 도의원을 하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그 도의원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사실 그 사업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그 자영업을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하면서 뭐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고 하셨을 텐데 뭐 흔들리지 않고 한 20년 넘게 하셨나요? 제가 자영업이 93년 5월 1일 사업자예요. 거의 한 3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해왔었던 그 노하우, 뭐 직원들 관리나 뭐 혹은 뭐 수익 창출이나 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젊은 그 소상공인 창업자들한테 제가 하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영업직으로 제가 알고 있죠. 그렇죠. 영업직으로 제가 들어와서 세일즈맨이라서 1년 열을 했고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제가 사업자를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했던 직원들이 한 200~300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남이 시켜서보다 자기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니 영업사원들을 운영하시니까 제가 옛날에 얼핏 듣기로 그 사장의 월급보다 직원의 월급이 더 많다 그런 직원들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힘들 때는 저는 이제 사실 자본금도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직원들 급여도 나가고 또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정말 코로나를 겪어서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저는 세일즈 또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존경심을 갖는 게 무자본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말 자기 자신을 팔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제 사장인 저보다 급여가 더 많습니다. 저는 1년 연봉이 막 한 2~3천으로 내려갈 때 한 30~40%는 한 1년 연봉이 1억을 넘기는 그런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부럽다. 사실은 뭐 H사, K사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자본이 없으니까 맨몸으로 뛰어가지고 성실과 성실이 겸비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겪으면서 아직도 그 친구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의원도 하시고 이렇게 사업도 30년 하시면서 또 그 공부는 또 석박사는 관광 쪽으로 하셨나요? 관광 영어 쪽인가요? 관광 쪽인가요? 관광 경영학을 했습니다. 관광 경영학. 저는 정말 공부 안 했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했었는데 뒤늦게 좀 깨달은 게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뭔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장남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뭐 40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야간을 다녔는데 정말 잘했다는 것이 석사 박사 수료하면서 제일 좋아하시면서 저를 알아주셨던 부친이 감동을 드렸던 것이 제가 효도했던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관광 아니겠습니까? 관광 자원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공을 그걸로 선택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도 했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한림성심대학교의 호텔 리조트 경영학과하고 관광영어과에서 한 3년 동안 제가 한 250여 명 배출하면서 외래 교수로 또 강의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오히려 제가 더 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시장 선거에 이제 출마 하마평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도의원도 하시고 사업도 오래 하시고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시고 또 공부도 오래 하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많은 젊은층도 형성하고 계신데 그 여론조사 보면 그 결과가 막 높게 나오진 않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
왜 그렇다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나름대로 춘천에서 생활도 오래 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하고 사업도 했지만은 이번에는 좀 핑계를 대자면은 네. 코로나 상황이 너무 네. 활동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사실 뭐 도의원 현역일 경우 같았으면 네. 오히려 많이 좀 더 발로 뛰고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민이 사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길인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뭐 거의 꼴등입니다 지금. 근데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결국 그런 진심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신다면은 충분히 1등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시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오시는데 반대로 제가 다른 모임을 가서 이렇게 사성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요? 굉장히 높아서 특히 아주머니들 중에서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나는 그분이 좋다. 난 최상현이 좋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반전의 기회로 한번 일단은 디딤돌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 춘천 시민분들에게 시장 출모 후보군으로서 뭐 시민들에게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춘천시를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체 진단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본 결과를 보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8만여가 넘는 춘천 시민을 다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속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인지도는 낮지만 그래도 저를 아는 분들은 제 진심을 알기 때문에 한 85% 이상은 저를 지지해 주겠다, 또 춘천시장으로 적합하다, 밀어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더 진심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그럴수록 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요즘 2030 세대가 핫하잖아요. 이제 그 2030 세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저는 사실 50대인데 50대로서 정말 딱 일하기 좋은 나이. 그리고 지금 50대 기준으로 가는 것이 춘천을 정말 한층 더 젊은 도시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0년간 자영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도의원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 춘천에 대한 도시 설계를 제가 다니다 보면은 그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펜시아가 지금 잘못된 사례로 보이잖아요. 춘천을 지금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레고랜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핫한 관광 경제를 춘천에 머물 수 있는 체리형 관광 도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을 벌려놓고 다시 또 사장되는, 또 알펜시아 같은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문가로서 춘천에 정말 체류형 2박 3일 내지는 1박 2일 정도는 외지 분들이 들어와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져야만 춘천이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춘천 시민이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 그리고 살맛 나는 춘천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책과 공약들은 뭐 지금 시간에는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전문가이고 또 소상공인 영업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정무적 능력은 그 지난번 도의원을 하면서 또 대선 캠프에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정무적인 능력도 좀 인정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죠? 최성현! 화이팅!